비밀 살루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성구, 중구, 그리고 오늘은 동구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실거래 기준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한 달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4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위는 이안 센트럴 D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위가 바로 맞은편에 있는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이죠. 자, 이렇게 1위와 2위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동구에서 가장 핫한 지역 바로 동대구역 인근의 신암동 일대입니다. 지금 1위가 이샌디, 2위가 동화성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두 단지는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안 센트럴 D가 6억 9,500으로 약간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두 단지 다 상업지역에 위치를 해 있지만 이쪽도 고도 제한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층수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16층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 단지 내에서는 고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샌디 와 화성파크 드림, 이 두 단지의 입지적인 부분은 크게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큰 틀에서의 입지적으로 공통적으로 묶이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일대는 동대구역의 호재를 가장 직격으로 받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라는 큰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주변에 있는 단지들 중에 대단지라고 하면은 사실상 동화성과 이샌디 이렇게 두 단지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샌디보다는 한 2년 정도 더 신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축발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대수도 1000세대 정도로 비슷한 규모로 볼 수가 있겠죠. 동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KTX 경부선 이렇게 철도가 지나고 있지만 최근에는 대경선도 이제 정차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4호선도 이쪽으로 정차를 하게 될 예정이죠. 그리고 지하철 1호선도 여기 있다 보니까 이제는 트리플을 넘어서 쿼드라 역세권으로 불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함께 있기 때문에 교통의 메카인 지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통적인 측면에서 대구에서는 가장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곳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대구 사람들뿐 아니라 대구시 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구에 며칠, 그리고 다른 지역에 며칠, 또 이런 식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쪽 매수 수요가 대구 사람 한정인 것이 아니라 더욱 넓은 범위의 매수 수요 범위를 갖고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도 만약에 수성구를 산다고 하지 않으면 비수성구 중에서 KTX가 서는 이 교통적인 부분을 먼저 보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많이들 보고 계시는 그런 단지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샌디 같은 경우에는 현재 7억대까지 호가가 많이 회복된 그런 상황이고요. 최고로 갈 때는 8억을 넘긴 적도 있었죠. 그리고 최저로 갈 때는 5억대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그 흐름에 따라서 변동폭이 좀 있는 단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점점 회복 중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8월 1일부터 이렇게 실거래 기준을 놓고 봐서 그런데 이렇게 7월로 놓고 보면은 이때는 동화성이 7억 2천, 그리고 이안 센트럴 D가 7억 1천, 그리고 아래쪽에 더샵 디어엘로 7억으로 나와 있죠. 사실상 동구에서 이 세 개 단지가 대장급 단지로 볼 수가 있겠고요. 8월달 기준에서는 더샵 디어엘로는 빠져 있습니다. 거래가 없었다는 것이죠. 더샵 디어엘로 이 수동구 지역은 잠시 후에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돌아와서 이샌디와 동화성의 그럼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느냐. 우선 초등학교 측면에서 이샌디 같은 경우에는 동대구 초등학교고요. 그리고 동화성 같은 경우에는 덕성 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초등학교 사이즈가 동대구 초등학교가 조금 더 크기도 하죠. 물론 덕성 초등학교도 좋은 초등학교긴 하지만 동대구 초등학교가 조금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여지가 좀 남아있다는 점도 이샌디의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쪽 부지,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쪽 부지는 이미 3정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구역도 이렇게 구역은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3정 말고는 빠르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추후에 재개발 재건축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화성파크 드림은 주변으로
개발을 하기가 사실상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점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입지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각각 다 임장을 한번 가보시고요. 그리고 내부도 한번 보시고 각자 선호되는 느낌대로 선택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화성파크 드림은 좀 더 신축인 느낌이 있고요. 하지만 3베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안센트럴 D 같은 경우에는 3.5베이 내지 4베이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 측면에서도 조금 더 잘 돼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가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3위는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 드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화성과는 센텀이라는 글자, 요 두 글자 차이가 나는 단지지만 사실상 차이가 큰 단지죠. 일단 시세만 보더라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 드림의 위치는 여기 동화성에서 위쪽으로 길을 건너서 신암 뉴타운이 시작되는 초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대수도 크고 한 1458세대가 됩니다. 현재 6억 2천 정도로 실거래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센텀 화성파크 드림이 물론 괜찮은 단지이긴 하지만 아래쪽에 있는 화성파크 드림과 이안센트럴 D가 현재 시세를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대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으로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동화성과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하지만 요 중간에 있는 길이 생각보다는 단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한번 꼭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암 뉴타운 자체가 이쪽으로 좀 언덕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현장에 실제로 한번 가보셔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텀 화성 파크 드림 바로 오른쪽에는 지금 동대구역 하늘채라는 가칭으로 터파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속도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나고 있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도 진행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온다고 하면은 신암 뉴타운의 주거 벨트가 점점 더 완성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뒤쪽에도 신암 뉴타운의 단지들이 한 2개 정도 보이기 때문에 뒤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센텀 화성 파크 드림은 현재로서는 이 이센디와 동화성의 시세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좀 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위는 동대구역 센트럴 시티 자입니다. 동센자라고 불리고 있는 단지인데요. 자, 여기는 동대구역 아래쪽에 있는 단지입니다. 세대수는 553세대가 되고요. 일단 500세대가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일단 사이즈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브랜드도 자이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동대구역에서 이센디와 동화성이 대장급 단지라고 본다면은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단지가 개인적으로는 이 동대구역 센트럴 시티 자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지역도 동대구역의 호재를 받으면서 사이즈, 세대수도 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브랜드도 괜찮죠. 그리고 초등학교도 초품화로 이렇게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거주와 투자 관점 모두가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동대구역 또 앞쪽에 이렇게 작은 단지들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대수나 브랜드 그리고 초등학교 이런 측면에서 조금 약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센트럴 시티자이가 지금 4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동대구역 센트럴 시티자이 같은 경우에는 동대구역의 호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벤처밸리 내거리도 가깝게 위치를 해 있죠. 그래서 동대구역부터 이어지는 이 벤처밸리로 동대구 벤처밸리의 일자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해지는 그런 장점도 있겠고요. 그리고 벤처밸리 내거리가 더욱더 커짐에 따라서 이 동대구역 센트럴 시티자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5위는 동대구 더 센트로 대시양입니다. 자, 여기는 위치가 어디냐? 동대구역에서 한 정거장 가서 신천역이 있는 요 주변에 있는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천역 주변에도 아파트 단지들이 꽤 있죠. 하지만 신축으로 볼 수 있는 단지는 사실상 동대구 센트로 대시양 여기 밖에는 없습니다. 세대수도 860세대 정도가 되고요. 초등학교도 초품화로 붙어 있는 거 좋죠. 그리고 23년 입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대단지의 초품화 그리고 신축 그리고 역세권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 일대 신천역 일대에서 대장급 단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거주를 하고 싶으시거나 거주하셔야 되는 분들은 센트로 대시양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는 호재가 하나가 또 있죠. 바로 위에 있는 여기 공고내거리 이쪽에 4호선이 정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천역 1호선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면은
더블 역세권으로 봐도 되는 거리죠. 그래서 1호선, 4호선 더블 역세권이 되는 지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위에 보시면은 이안 동대구가 또 랭크가 되어 있죠. 금액대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안 동대구도 세대수가 좀 많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식이 2018년식이기 때문에 지금 7년, 8년 차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준신축으로 볼 수가 있겠죠. 5억 2천 정도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안 동대구와 반도 유보라 아래쪽에 있는 이 두 단지는 연식이 동일하고요. 이안 동대구는 동대구 초등학교 배정이기 때문에 초등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안 동대구가 나을 것 같고요. 역세권이 중요하신 분들은 반도 유보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우방 아이유쉘 같은 경우에는 이안 동대구보다는 조금 더 신축이기 때문에 약간 더 신축 감성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우방 아이유쉘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위 동대구 비스타 동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대구 비스타 동원은 여기 벤처밸리 내거리부터 쭉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여기 수동구 지역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수동구 지역 더샵 디어일로가 대장으로 있는 이쪽 지역입니다. 비스타 동원은 더샵 디어엘로와 거의 붙어있는 단지예요. 그래서 더샵 디어엘로가 입지가 좋다고 하면은 이 비스타 동원도 사실상 따라가는 형태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시세도 6억 가까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샵 디어엘로가 지금 여기는 최근 한 달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시세 실거래가 뜨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7월에서 봤듯이 7억대의 실거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스타 동원은 이렇게 6억대 가까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더샵 디어엘로가 치고 나간다고 하면은 비스타 동원이 따라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면은 더샵 디어엘로가 효신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비스타 동원은 단지 내에서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쏙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 있는 수성구 요 만촌동 지역, 만촌 이마트부터 시작해서 요 만촌동 주변 상가들 좀 발달이 되어 있죠. 효신내거리 쪽 이용하기에도 비스타 동원이 또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입지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펠리스트 대시양도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쪽 지역이 지금 현재 주거 벨트로 서서히 묶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 인프라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7위에 동대구 프루지오 브리센트가 랭크가 되어 있네요. 자, 동대구 브리센트는 요 수동구 라인에서 큰 길을 건너서 있는 요 아파트입니다. 큰 길을 건너기 전까지는 신천 4동으로 되어 있고요. 큰 길을 건너게 되면 효목동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도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동대구역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동대구 프루지오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대수는 794세대, 800세대 정도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브랜드도 괜찮죠. 하지만 신천동이 아닌 효목동이라는 점, 그리고 이쪽 지역의 경사가 생각보다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한번 꼭 가보셔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이 수동구 지역이 시세가 조금 올라간다고 하면은 길 건너편에 있는 이쪽 지역도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단지라고 보기에는 사실상은 힘들고요. 추후에 수동구 라인이 치고 나갈 때 가성비 있게 선택할 수 있는 단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위에 동대구 엘리넷들, 그리고 12위에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단지 다 신암 뉴타운에 있는 지역이죠. 초반에 잠깐 봤던 신암 뉴타운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암 뉴타운은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과 이안 센트럴D 북쪽에 있는 넓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길게 넓게 펼쳐져 있는 지역이 전체가 신암 뉴타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위에 랭크되어 있는 동대구 엘리넷들, 바로 여기죠. 동대구 엘리넷들이고요. 그리고 12위에 랭크되어 있는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 여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엘리넷들이나 해링턴 플레이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해모로 웨스트, 그리고 해모로 이스트, 아래쪽에 센텀 화성파크 드림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암 뉴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입주했거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보시면은 여기 9구역이라든지 4구역, 그리고 10구역, 그리고 1구역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한 절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전체 분위기상 재개발 재건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언제
신축으로 바뀔지가 사실상 미지수에 빠진 상황이죠. 뉴타운이라는 이름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새로운 신도시가 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반쪽짜리 신도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쪽 지역에 경북대라든지 아니면 파티마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공고내거리 쪽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쪽 지역의 실거주 수요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엘리넷들 같은 경우에도 전월세 매물이 상당히 귀하고요.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맞춰진다고 하면은 이쪽 지역에는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동대구역과도 가깝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신암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엘리넷들은 한 5억 3천 정도, 그리고 해링턴 플레이스는 한 5억 2천 정도 시세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동구 쪽 실거래를 통해서 현재 동구 쪽에서 대장급 아파트들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안 센트럴 D와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한 달간은 나오지 않았지만 더샵 디오엘로도 3대장으로 잘 이끌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대구역 인근에서는 이 두 단지 다음으로 추천을 드릴 만한 단지는 동대구역 센트럴 시티 자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암 뉴타운 쪽은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완성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오늘 본 단지들 중에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혼자 준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직접 상담부터 중개까지 도와드리는 매수종합 컨설팅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